자, 안녕하세요. 2023년 4월 3일 월요일이죠. 09시 0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축구적으로도 할 얘기가 좀 많습니다. 근데 아마 모닝텐트에서 다루는 게 있을 거고, 저희가 따로 촬영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리는 것도 있을 거고요. 우리가 또 아침에 라이브 때마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광고가 붙었습니다. 광고 갈게요. 자, 모닝텐트잖아요. 펜테가 붙었습니다. 딱 맞죠? 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라시반이 직접 라이센스를 통해서 토트넘 팬티를 또 제작을 합니다. 토트넘 하스퍼 매시브랑 글로리 요 구성이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딱이잖아. 나 이제 저기 속옷 입어요. 이제 안 입다가 다시 안 입다가 다시 입어요. 네, 라시반 입습니다. 자, 요 토트넘 매시브 글로리 요거 있고요. 그 다음에 클럽 랜덤 박스도 있어요.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요거, 그 다음에 스포츠 드로즈 요 3종 세트. 어쨌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공식 라이센스 언더웨어입니다. 근데 기능성까지 이게 돼 있어서, 그럼 이거 여기에 이게 아마 카메라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렇게 젖으면 여기에 또 여기 마크가 나와. 팬티가 젖을 일이 뭐가 있나 싶겠지만 뭐 그럴 일이 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거 있어요. 네. 자, 어쨌든 원단도 굉장히 좋은 걸 쓰고, 그 다음에 운동이나 활동했을 때 쾌적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특허 기술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향도 청결함을 유지하기에 굉장히 좋고요. 그러니까 상하 좌우 요거 잘 분리가 돼 있어서 속옷을 입고 활동하실 때도 마찰이나 이런 게 최대한 적게 굉장히 편안하게 또 활동을 하실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모닝텐트에 진짜 어떤 광고가 붙으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라시반이 아주 제일 잘 붙은 것 같습니다. 라시반 언더웨어 요게 이제 또 우리 모닝텐트에 붙었으니까 만약에 또 속옷 구매하실 일이 있다 그러면 라시반에서 모닝텐트, 그 다음에 또 토트넘,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요거 이제 또 축구 팬들이면 뭐 구미가 당길만 하죠. 네, 이렇게 특가 할인도 되고 있으니까 체크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오리지널 텐트 들어가겠습니다. 처음부터. 자,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투엘의 바이어는 부임하자마자 승리를 거뒀는데 뭐 그거에 관련된 인터뷰도 좀 있었고, 또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 경기는 뭐 저희가 중계를 해드렸습니다만 그거는 또 맨체스터 시티가 리버풀을 또 크게 잡아냈고, 첼시 빌라가 승리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포터 감독이 경질, 포경은 이제 고래를 잡는 건데 포터 감독이 경질이 됐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있죠, 로마 감독 경질 선임을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그런 얘기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지금 경질하는 게 맞아? 그런데 그게 맞았어요. 야, 이렇게 감독을 많이 바꿔도 돼? 이런 보통 팀이 안 돼. 그런데 맞았어요. 로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축구를 본 이래, 해외 축구를 본 이래 이 정도로 감있게 감독을 날리고 새롭게 선임한 다음에 트로피를 따왔던 사람은 없습니다. 토드 볼리 감독 경질 타이밍 매번 애매하다. 이게 뭐냐면 투헬을 날릴 때도 이거 맞는 거야? 라는 생각. 그 다음에 포터 날리는 타이밍 늦었죠. 진작에 날렸어야죠. 근데 지금 와서, 물론 지금이라도 날리는 게 좋다는 판단은 맞아. 이미 늦었지만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니까. 근데 더 일찍 손을 댔어야지. 그리고 A매치 주간 때가 원래 타이밍이거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콘테도 그때 이제 빠이빠이 한 거 아니야. 이게 타이밍이 다 애매하다. 지난번에 투엘을 경질했을 때는 어중뛴 타이밍. 이게 맞아? 그리고 포터 경질은 타이밍 자체가 늦었다. 그리고 뭐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이미 라커룸에서 신뢰도 떨어질 만큼 떨어졌겠죠. 지금 같은 성적인데 첼시 선수들이 무슨 어디 뭐 하바리 선수도 아니고. 자, 첼시 공홈을 통해서 그레이엄 포터 감독이 첼시를 떠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길기 때문에 뭐 이 뒤에 아마 사후 처리할 것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당장은 브루노 살토르 코치가 임시 감독으로 팀을 맡을 거다. 이 브라이튼에서 선수랑 코치를 했던 사람이죠. 일단 브라이튼 사단이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선수에서 은퇴를 한 다음에 포터 아래서 쭉 같이 이제 지도자 경력을 쌓아왔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포터 사단의 핵심 멤버 중에 하나였는데 이 사람이 일단은 팀을 맡고 있고,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추가적인 감독 선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가장 얘기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건 역시 나겔스만입니다. 9월에 첼시로 이 사람은 넘어왔기 때문에 감독 경험은 처음이거든요. 코치를 하다가 이걸 맡아서 지금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두고 봐야 돼요. 불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감독 선임이 필요할 수 있는 타이밍이긴 하다. 자, 토드 볼리 그 다음에 에그발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10경기 그 다음에 챔스 8강전이 남아있다. 레알 마드리드랑 8강전이죠. 시즌을 최고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모든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뭐 아주 그냥 교과서적인 인터뷰 이게 맞죠. 다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다면 아 도대체 왜 이렇게 늦은 거야 라고 물어보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이래저래 포터를 자르기는 애매한 타이밍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때 지원이 형이랑 그 축구 뒷담화 했을 때도 그렇지만 한 타이밍이 있었다고 봐. 근데 그 타이밍을 놓친 다음에 어중뛰게 애매하게 그러다가 잠깐 3연승 했었잖아요. 막 그 경질 타이밍 늦었다 이런 얘기 우리 막 기사 냈을 때 그 영상 올렸을 때 늦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3연승을 해가지고 우리도 좀 민망했는데 결국엔 다시 고꾸라진 다음에 나가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첼시에서 포터가 어땠는지 기록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첼시에서 포터는 어땠나요? 뭐는 어때요? 못했죠. 작년 9월에 브라이튼에서 첼시 사령탑으로 선임된 포터 7개월 만에 경질됐습니다. 206일 만에 경질된 거고요. 31경기 12승 8무 11패. 자, 이게 언뜻 보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건가라고 할 수 있지만 수치로 환산한다면 승률이 처참합니다. 38.7%. 그냥 안 좋았죠. 자, 스쿼카의 기록을 보면 21세기 감독 중에 승률 최하위다. 임시 감독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선임을 했는데 결국에 포터는 모르겠어요. 이 이후에 감독 커리어가 어떤 식으로 풀릴지 모르겠지만 첼시나 본인이나 참 이거는 좋지 않은 마무리다. 본인도 다음 감독 자리를 찾는데 물론 브라이튼에서 괜찮은 성적을 냈고 큰 구단인 첼시로 갔기 때문에 그 다음까지는 저는 1부 리그 레벨, 빅리그에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잉글랜드 내에서는 특히나. 근데 만약에 거기서도 애매한, 물론 유럽 대항전을 도전하는 정도에서 그 이상 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거기서도 만약에 커리어가 조금 좋지 않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을 것이고 첼시는 지금 토드 볼리가 약간 야구 느낌으로 좀 길게 그 계약을 잡아가고 있잖아요. 감독도 그렇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타이밍이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좀 걱정했잖아. 특히나 지현이 형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 방안이 잘 맞는지 모르겠다. 불안하다. 되면 좋다. 안 되면 우리가 항상 이게 안 됐을 때를 좀 대비를 해야 되잖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불안감이 생기지 않나. 특히나 빌라전에서 무드리게 플레이를 보고 와 이거 뭐야? 물론 뭐 그 플레이만 가지고 이 선수를 다 파악하기도 어렵고 아직까지 어린 선수고 경기를 출장하는 것도 되게 많진 않았잖아요. 좀 더 두고 봐야 되긴 하는 건 맞는데 장기 계약으로 먹는 건 항상 좀 불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스탠포드 브리지 홈에서 최근 첼시 감독 5명의 성적을 보겠습니다. 임시 감독은 역시 제외합니다. 이거 스쿼카가 기록이에요. 최근 첼시 감독 5인 성적 홈 이거 보겠습니다. 콘테는 뭐 역시 승률은 이 사람은 이래저래 뭐 항상 잡음이 있습니다만 결과는 내는 감독이에요. 73.7%. 그 다음에 사리 19경기입니다. 63.2%. 자, 램파드 53.6%. 근데 생각보다 투엘이 낮다? 생각보다 투엘이 낮아요. 32경기 16승 1무 5패. 50%. 물론 이거는 이제 유럽 대항전 이제 병행하지 않았을 때 엄청나게 연전연승을 리그 우승을 했을 때 기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건 사실인데 어쨌든 이렇게 보면 콘테가 성적이 좋은 거죠. 투엘이 또 마지막에 좀 아쉬웠던 것도 있고 무승부가 좀 많았어. 무가 많으면서 이제 승률이 떨어지죠. 근데 포터, 대망의 포터죠. 네, 11경기 4승 3무 4패 36.4%. 첼시는 로만이 인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리뉴를 부임시킨 다음에 지금까지 그러니까 2000년대를 통틀어 봤을 때 2010년대는 이제 맨체스터 시티가 중후반부에 부상을 하면서 맨시티와 리버풀이 리그를 양분했을 때였잖아요. 2000년대 극초반에는 아스날이랑 맨유가 잠깐 했지만 뭐 맨유가 한참 우위였고 그 다음은 맨유랑 첼시가 리그를 좌지우지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때 기록을 잘 보면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첼시는 거의 매 시즌 트로피를 따요. 그러면 지금 첼시 팬들 중에 지현이 형처럼 올드 팬들을 제외하고 많이 유입이 됐던 타이밍은 분명히 이제 0304 시즌 로만 인수, 0405 시즌 무리뉴 부임 이 타이밍일 거라고 봅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첼시가 워낙에 잘했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들어왔겠죠. 근데 그때부터 첼시를 봐왔던 팬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트로피가 없는 시즌은 이상한 시즌이에요. 그래서 램파드가 이랬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리 안 좋아도 무슨 막 중간에 감독이 바뀌고 임시 감독이고 소년 명수가 오고 그랜트가 오고 그런다 빌라스 보아스 같은 감독이 있다 하더라도 트로피가 없던 시즌이 거의 없어. 그냥 일단 트로피를 따요. 근데 구단주가 갑자기 바뀌었고 감독이라고 데려온 이 아이씨가 홈 승률이 30%대다? 이거는 용납하기 어렵죠. 정말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포터 이 비난받은 거 포터에게 가해진 비난 일단 지원할 만큼 했다. 자, 겨울 이적 시장에서 4,600억 정도 4,700억에 가깝죠. 이만큼을 지원했는데 성적을 못 냈다? 그럼 당연히 비판받을 만하죠. 자, 그리고 전임 감독이 누굽니까? 투엘이잖아요. 투엘 첼시 전체로 봤을 때
이게 아까 그 리그 홈 경기 승률 나왔잖아. 투엘 근데 다른 거 전체 100경기로 보죠. 100경기 승률이 60%야. 그리고 챔스 우승했고요. 클럽 월드컵 우승했어요. 굵직굵직한 걸 땄단 말이야. 자, 근데 그 와중에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투엘이 지금 바이언 소방수로 들어갔잖아. 데뷔전 데어 클래시커 4대 2승 1위 탈환. 이러면 첼시 팬들은 더 빡치죠. 야, 이거 맞아? 이거 왜? 이거 옛날에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지만 짜증이 난다는 거지. 괜히 짜증나잖아. 근데 거기에서 또 이제 투엘이 인터뷰 막 얘기하면서 이제 첼시 경질됐을 때 얘기를 했습니다. 디애슬레틱에서 뭐 나왔습니다만 첼시에서 경질됐을 때 너무 충격이었다. 그 아침에 훈련장 가면서 그 회의 이제 해야 되는데 뭔가 좀 이상한데? 쎄한데? 근데 회의가 되게 짧았대. 의사결정권자들이랑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큰 일을 성취를 했고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 투엘이 첼시랑 되게 잘 맞는 것 같다. 쿨톤의 파란색이 굿즈도 그렇고 로만 있을 때를 한정을 해봤을 때 투엘은 사실 되게 성격적으로 독특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느낌이 이제 많이 그 사람도 좀 부드러워진 것도 같고 지금의 첼시랑은 투엘이 되게 궁합이 잘 맞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터뷰에서도 뭔가 첼시에 대한 애정도 있어 보였고 조금 더 머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깨진 거지. 근데 투엘 인터뷰를 보면 그런 얘기도 있어요. 코로나나 브렉시트 같은 경우 이런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팀이 좀 똘똘 뭉쳤다. 훈련장 안에서도 가족 같았다. 지금도 첼시 선수들이랑 연락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투엘도 그때 당시 경제 상황이 되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팬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거 축구 잘 모르는 것들이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만약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러 가지 일들이 없어서 로만이 첼시를 쭉 맡았다면 글쎄요, 난 투엘이 이렇게 일찍 날아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투엘은 트로피 하나 더 따지 않았을까? 뭐든 간에. 제가 투엘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포터는 욕먹을 만했어요. 잘 못했잖아. 그냥 못했어. 뭐 처음에는 시간이 없었다. 본인이 꾸린 스쿼드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정도면 그래도 성적을 내야지. 못한 게 사실이야. 근데 포터의 경질이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첼시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자, 포터의 첼시 프리미어리그 성적 22경기 7승 7무 8패. 이거는 사실 첼시라는 그 구단과 전혀 맞지 않는 성적이죠. 승률 31%고요. 21득점, 21실, 득실차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맞췄습니다. 말도 안 되죠. 리그 성적 11입니다. 지금 맨유가 4위예요. 맨유 4위인데 승점차 12점차. 심지어 첼시가 한 경기 더 치렀다.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요. UEFA 대항전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포터가 나갔어. 첼시 득점력 올라올 수 있나? 자, 첼시가 지금 스카이스포츠 기록을 봤을 때 팀 역사상 프리미어리그 27경기까지 치른다 쳐요. 두 번째로 득점이 적은 시즌. 공격력에서 심대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22-23 시즌이 지금 29골인데요. 제일 적었던 게 언제로 가냐? 93-94 시즌으로 갑니다. 저희 초딩 때예요. 아닌가? 미취학인가? 이때가 27경기 26골을 넣었대. 근데 이때 첼시가 지금 첼시랑 다르잖아. 물론 이때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도 첼시가 무슨 저기 하위권 팀이었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랑 첼시의 위상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인데 이때랑 비슷하다는 건 말도 안 되죠. 뭐 여기에 대해서는 단순 포터만의 책임이냐? 그건 아닙니다. 선수들 좀 부족한 게 있었죠. 카이도 그렇고 펠릭스, 뭐 무드릭 이런 선수들의 결정력도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야. 하자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야.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투엘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감독이 좋은 감독이라 전술적으로 패턴을 짠 다음에 박스 근처까지 혹은 박스 안쪽까지 공을 보내는 건 해. 근데 마지막에 골을 넣는 건 선수들의 몫이거든요. 결정력을 올려주는 건 감독이 줄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그래서 결정력 좋은 공격수가 값이 비싼 거 아니야. 뒤에 이렇게 후천적으로 막 만드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기 때문에 후반기 첼시에 대한 걱정을 어떤 감독이 오더라도 할 수 있다. 하는 게 맞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임시 감독으로 지금 리그랑 챔피언스 리그를 치러야 되는데 다음 감독 루머가 나오는 거는 나겔스만이죠. 로마노 얘기를 따르면 첼시 나겔스만 최우선 후보다. 뭐 당연한 얘기죠. 지금 놀고 있는 감독 중에서 가장 미래가 창창하고 어리고 보여준 퍼포먼스가 좋은 바이언에서 마지막은 조금은 아쉬웠지만 어쨌든 전도 유망한 감독 중에 하나니까 나겔스만의 최우선 후보가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애매한 건 이제 토트넘이죠. 특히나 토트넘과 첼시의 라이벌리로 봤을 때 이 두 팀 간의 라이벌이 굉장히 강력한데 라이벌 의식이. 근데 지금 토트넘도 나겔스만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란 말이야. 뭐 나겔스만이 쉰다, 조금은 당장 복귀하기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지금 데려오려고 그랬었는데 뭐야 이거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나겔스만이 바이언이랑 협상 아직 안 된 것 같아. 이 상황에서 첼시도 토트넘도 나겔스만을 데리고 싶다면 굉장히 빠르게 뭔가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스포르팅을 잘 이끌고 있는 아모린 감독도 후보군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놀고 있는 감독 하나 있죠. 포치. 뭐 얘기는 안 나오고 있는 것 같다. 대화는 안 한대. 지금 감독을 구해야 되는 프리미어리그 팀 이 상위권 팀들은 첼시랑 토트넘인데 놀고 있는 감독은 나겔스만, 포치, 그 다음에 주목받는 감독 중에 하나인 아모림. 이런 사람들은 후보군에 계속 오르내릴 거다. 네. 지단은 이쪽으로 올 거라는 생각은 좀 안 들어요. 이상하게. 쉬고 있는 빡빡인데 이쪽으로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안 들어. 네. 그 다음에 엔리케 이야기도 좀 있을 만하죠. 콘테가 놀고 있는데 다시 첼시로 가진 않을 거 아니야. 첼시랑 콘테랑 진짜 안 좋게 헤어졌는데 여기서 뭔가 논외, 지단, 그 다음에 로저스는 당장은 좀 힘들지 않겠어요? 노는 사람들이 많다.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시즌 중에 추가 선임이 그러니까 중도 선임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첼시 후임 감독에 대한 이야기는 나올 거예요.